뭐 여러분들이 물질파를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물질파 관련해서 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한 부분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교재 보시면 저 뒤쪽에 이거 쓰면 드브로이 물질파의 이제 개념화된 수식은 요거죠. 자, 광량자의 경우 어떤 수식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E는 HU, 람다분의 HC, 그리고 PC. 이 관계를 꼭 기억해야 되죠. 이 수식은 외우고 있죠. 외우고 있죠. 여기서 이제 특히나 이제 마지막 요 수식, 요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이 최종적인 결과에서 이제 람다는 파장이고 H는 플랑크 상수고 C는 빛의 속력인데, 여기 있는 P라고 하는 게 뭐예요? P라고 하는 게 운동량이죠. 그래서 결국 광량자, 우리가 고전적으로 빛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광량자의 운동량 표현을 이 수식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드브로이의 물질파는 요거를 이제 입자에 대해서도 이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입자의 경우에 바로 요 관계식, 빛의 속력을 생략한 요 관계식에서 램다는 P분의 H,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바로 입자의 경우 뭐라고? 이렇게 파동의 개념으로, 파동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 관계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광량자의 경우 이렇게 보시다시피 빛의 속력을 약분을 해버리면 램다분의 H가 P, 이런 관계를 생각할 수 있고, 이때 파장하고 운동량 자의를 바꾸면 이런 수식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수식하고 이 수식은 완전 별개인 게, 얘는 광량자에 적용하는 거고 얘는 입자에 적용하는 거라 결국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표현이 돼도 된다라는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요 사람이 증명을 해서 요 양반도 역시나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뭐 여하튼 이때는 요 P가 뭐예요? 입자의 선 운동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운동량 자리에다가 MV 이렇게 바꾸어 넣어도 되겠죠. 알겠죠? 저런 관계 여러분들 많이 봐왔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 드브로이 물질파가 이걸로 이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바로 이제 두 번째, 보어 모델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보어 모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자, 그럼 이 보어 모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뭐냐 이겁니다. 원자 궤도 주변 전자가 원운동합니다. 자, 여기서 전자가 원운동한다, 요거는 양자역학적 관점이에요? 고전역학적 관점이에요? 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 이거는 양자역학적 관점이에요? 고전역학적 관점이에요? 고전역학적 관점입니다. 근데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는 것은 누구 모델의 가장 핵심입니까? 보어 모델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어 모델은 양자역학입니까? 고전역학입니까?
얘는 보호 모델은 양자역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는 전자가 어느 원자 주변에서 원운동을 하는지 진동운동을 하는지 병진운동을 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전자가 실제로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전자가 원자핵 주변 어딘가에 있을 확률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양자역학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보어는 그게 아니라 단정적으로 원자 궤도 주변 전자가 아예 원운동을 한다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이미 보호 모델은 양자역학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양자역학이 아닌 그 보호 모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적인 일부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원운동할 때 그 전자의 물질파가 뭐를 이룬다? 정상파를 이룬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여러분 시험 문제에는 이 내용을 말로 논술해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적도 있고 그럼 이 말을 여러분들이 논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우선 첫 번째 원운동은 이 자체로 등속운동이에요? 가속운동이에요? 원운동은 등속이야 가속이야? 원운동은 등속이야 가속이야? 가속이지. 그러면 전자가 가속운동하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일부의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는 거예요. 이 얘기 어디서 했죠? 이 얘기 어디서 했어요? 창현아, 이 얘기 어디서 했어요? 그래, 방금 무슨 주제 할 때? 흑체 복사 일어날 때 했잖아요. 핵이 됐건 전자가 됐건 전하를 띠는 입자가 가속 운동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된다고요. 그게 뭐 형태로? 빛의 에너지 형태로. 알겠어요? 보통 비대너지 형태로 방출이 된다고. 그러니까 보호가 생각하듯 원자 궤도 주변의 전자가 원운동을 하면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이 된다고. 그러면 그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점점점 핵과 가까워져서 충돌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이 유지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자연계 핵은 항상 안정하니까. 그래서 그 전자의 물질파가 뭐를 이룬다? 정상파를 이룬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왜? 정상파는 어떤 특징이 있죠? 정상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안 배웠어요, 이거? 창현아, 정상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1학년 때 내 수업 시간에도 했을 뿐더러 물리 시간에도 정상파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정지에 있기 때문에 정상파는 특정 영역에 에너지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 주변에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호 모델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시험 문제에 보호 모델 무조건 나오거든요. 보호 모델도 강의를 다 넣어줄 테니까 꼭 복습하세요. 알겠죠? 복습해야 이번 강의 무조건 나와야겠죠. 이게 이번에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다 설명을 못 해요. 알겠죠? 설명 탁 하면 중간고사 것까지밖에 중간고사 반밖에 못 해요. 알겠죠? 그래서 강의를 넣어드리니까 자꾸 다 보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 핵 주변에
궤도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가속운동인지라 접선 방향으로 빛을 방출하게 된다고요. 그럼 이놈의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 테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원운동 하다 말고 그 궤도가 점점점 줄어서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핵이랑 쾅 하고 부딪혀서 소멸해서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교재 어디에 있냐면 이 그림도 교재에 있어요. 그게 교재 81페이지에 바로 그 교재 82페이지 왼쪽 단락에 요 그림이 하나 있을 거라고. 보이시죠? 창이나 봤어? 찾았어요? 요 그림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 궤도 내에 갇혀야 되겠지. 궤도에서 에너지가 빠져나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전자의 물질파가 정상파를 이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정상파는 어디 움직이는 웨이브예요? 어디 갇혀있는 웨이브예요? 갇혀있는 웨이브니까 정상파는 마찰 등을 제외하면 항상 그 영역 내에 에너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보존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야. 지우개. 자, 어떻게? 요렇게. 자, 여기 핵이 있고 짜자잔 전자 궤도가 있습니다. 이때 짜잔 Rn 얘는 궤도 반지름입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요 전자 궤도의 원주 길이 어떻게 될까요? 2파이 Rn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원궤도 내에서 정상파가 나타나는 조건은 어떻게 되죠? 바로 n 램다죠. 이때 n은 1, 2, 3 등의 자연수고요. 그래서 원 궤도 안에서 정상파가 나타나려면 그 정상파 파장의 자연수 배수가 요 원 궤도 내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결국 누구하고 누가 같다는 얘기예요. 요 원주 길이 안에서 정상파의 파장, 그걸 뭐 램다, 뭐 n이라고 해볼까요? 그게 지금 n 빼고 이거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아진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n 램다는 2파이 r의 n인데 뭐 다르게 쓰면 램다는 n분의 2파이 rn 뭐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세 번째 전자의 물질파 표현. 자, 물질파 표현은 어디서 가지고 오면 돼요? 바로 여기서 가지고 오면 되죠. 그럼 보시다시피 램다는 me v분의 h 이런 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E라고 아래 첨자 쓴 건 뭐예요? 바로 일렉트론의 전자를 뜻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된 이 램다가 요 램다랑 같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하고 누가 등호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요놈하고 요놈이 등호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이놈하고 이놈의 등호관계를 수리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지 뭐. 바로 2 파이 r n 승 over n은 mv 2분의 h 이렇게 되겠죠. 이하고 이하고 등호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니까.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주어져 있는 수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요 위쪽 지워도 되겠어요? 자, 위쪽 줄게요.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바꾸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하시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MEVRN은 N 곱하기 2파이분의 H 이런 걸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MV를 이쪽으로 보내서 이 거리 RN이랑 곱해주고요. 2파이 나누고 N은 위쪽으로 올리고. 그리고 이 N은 뭐예요? 자연수 1, 2, 3, 4, 5, 6, 7, 8. 알겠죠? 이렇게 표현돼요. 이때 여기서 이만큼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기 뭐예요? 전자의 질량에다가 속력을 곱하고 회전 반경이죠. RN이 지금 이거잖아요. 여기 이제 전자가 있을 건데 이 전자가 접선 속력이 V일 거란 말이에요. 그 접선 속력에 이 전자의 질량에 그리고 회전 반경을 곱한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여기가 수직일 때. 이걸 뭐라고 해요? 바로 L이라고 쓰고 관성 모멘트라고 하죠. 기억나요? 응? 뭐야 관성 무슨 관성 아니고 바보 아니야? 가군동량 가군동량 이건 참 가군동량 기억나죠? 나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요만큼 H는 플랑크 상수인데 2파이도 상수잖아요. 그럼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보통 표기합니까? 양자역학에서 H 바라고 많이 표현하죠? 전자의 가군동량이 NH 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유명한 보어의 각 운동량 양자화 가설이죠. 그래서 보호 모델을 만들 때 각 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하거든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렇게 가정해야 수소 원자 주변 전자의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는 그냥 다짜고짜 각 운동량 양자화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결국엔 이후에 성립된 드브로이 물질파와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논술해보라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보호 모델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보호 모델과 이렇게 드브로이 물질파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억수 중요합니다. 보호 모델은 알죠? 보호 알아요? 보고 말고 보호. 보호 알죠? 지민이 보호 알아요? 친구 중에 보호 있어요? 보호 없어요? 그래? 하도 해외를 돌아다니길래 친구 중에 보호가 있는데. BTS 1년 수익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물론 비용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순수익 말고 1년 매출 2조 정도 되거든요. 2조 정도, 2조. 지민 어때요? BTS 대부분 어때요? 네? 좋아요. 많이 찍어놓다. 네. 자, 그래서 드브로이 물질파에서는 요 논리가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이 드브로이 물질파 관련해서요,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는 게 있어요. 물질파를 실제로 계산해 보라는 문제인데 90페이지 한번 볼까요? 교재 90페이지. 찾았습니까? 교재 90페이지요. 교재 90페이지 찾았죠? 찾았죠? 거기 연습 문제 10이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 10. 찾았나요? 자, 이 연습 문제 10에서 거기 잘 보시면 Calculate the de Broglie wavelength라고 돼 있는데 문제 찾았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영어로 막 나와요. 이런 정도의 문제는 옥스토이프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일반화학책 연습 문제로 다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학교 시험에 그 교재 연습 문제가 조금 변형돼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잘 알죠? 드브로이 물질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간단한 계산을 해보라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1. An electron moving with velocity 1.0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크. 바로 10만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고 있는 전자의 물질파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죠. 첫 번째 이거 문제 해석했죠? 그러면은 뭐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물질파가 그냥 어디 갔어? 그냥 물질파가 요 수식이잖아. 이 수식 계산하라는 거예요. H가 뭐죠? H가 뭐예요? H가 플랑크 상수잖아요. 값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죠. 줄세크. 그 다음에 M은 전자 질량이죠. 문제에서 줄 거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줄 거고요. 이 속력 V가 10만 미터 퍼 세컨드 놓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거기 내가 문제 풀어놓은 거 보면 계산이 지금 나오겠죠. 그래서 1번에 그 전자의 이 속력으로 움직이는 전자의 물질파가 7.2 옹스트롬이다. 이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a baseball of mass 0.145kg thrown with a velocity of 30m/s. 30m/s로 달리는 질량 0.145kg의 야구공의 무게를 야구공의 이 뭐냐면은 물질파를 계산하라잖아요. 역시나 그 수식에 넣으면 돼요. 다만 파장이 어떻습니까? 파장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옹스트롬이죠. 보이세요? 보세요? 하여튼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 보세요. 전자의 물질파는 잘 봐요. 7.2 옹스트롬이니까 이런 정도의 빛 에너지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7.2 옹스트롬 정도의 빛 에너지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구공을 대신하는 물질 파장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옹스트롬은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이겠어요. 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1번에서는 전자 같은 경우 그 물질파가 7.2 옹스트롬인데 야구공의 경우 물질파가 얼마로 나오냐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옹스트롬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냥 계산만 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의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광량자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돼요? 램다분의 H죠. 그럼 보시다시피 이 파장이 작아질수록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24승 옹스트롬이라는 얘기는 이 파장은 큰 파장이라는 얘기예요, 작은 파장이라는 얘기예요. 무지막지 작은 파장이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고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거의 개뽕 좀 섞어서 빅뱅이 새로 일어날 정도의 에너지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냐면 왜 여러분 왜 미래를 다룬 무슨 SF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순간이동 이런 거 알아? 순간이동? 왜 뭐 이렇게 사람 있는데 무슨
대표적으로 미국 그 SF 영화 프랜차이즈 중에 스타트rek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스타트렉 알아요? 스타트렉? 그럼 이제 사람이 쫙 있으면은 이제 잘 만들어진 우주선에서 사람한테 레이저 찌리링 쏘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뿌르르릉 해가지고 찌리링 바뀐 다음에 저기 어디 행성에 이렇게 또 찌리링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본 적 있죠, 주영아? 이게 원리가 뭐냐면, 자, 사람 정도면 하여튼 입자죠. 이게 사람 보고 파동이라 하긴 어렵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게 입자인데 얘에다가 어떤 활성화 에너지를 줘서 얘를 다시 빛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너지로 바꾸고 그 빛에너지를 어떻게 저기 어떤 원하는 곳에다가 빛에너지를 던져서 거기서 다시 물질화를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야구공의 예에서 봤듯이 야구공 정도의 질량만 돼도 그 에너지가 어떻게 돼? 무지막지한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 정도의 질량을 가진 애를 빛에너지로 바꾸고 그걸 다시 물질화를 한다. 이때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다? 무지막지하게 클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우주를 몇 개 재건하고도 남을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 뭐냐면 순간 이렇게 텔레포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아직 어렵다.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런 거를 이 뭐냐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 알겠죠? 즉 전자와 관련된 요 정도 빛 에너지 스케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 물질화된, 그러니까 우리가 입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시적인 물질에 대해서는 그걸 파동으로 치환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논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예?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같이 연결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